깊이 파고들어야 할 문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끝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 어떤 문제라도 연구 대상이 되는 이곳은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 자, 이제 어느덧 벌써 6월이 지났습니다. 야, 2022년이 여러분 왔어요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올해 벌써 반이 훌쩍 지났어요. 뭐 체감하고 있죠? 그럼요. 사실 체감이 안 되지만 달력이 말을 해주고 있고 더운 날씨가 말을 해주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뭐 6월까지 좀 이룬 게 있으신가요? 그러게, 새해 계획들 우리 하나씩 짰을 것도 같은데 우리 상현 의원은 어땠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매해 우리가 새로 다이어리를 받잖아요. 다이어리를 받으면 항상 첫 장에 투두 리스트를 써요. 내가 올해는 이것들을 조금 이루겠다. 그렇지. 그래서 한 몇 가지를 쭉 쓰면서 올해도 역시나 다이어트라는 계획을 세웠고, 이제는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운동을 하면서 40kg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 했는데 더 쪘죠. 연초보다 더 쪘다. 저는 올해는 저 또래 남성들이 늘 하는 절주, 뭐 금주 이런 계획을 조금 세웠거든요. 저 지난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이거 아, 진짜?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속상해서 속상한 마음에 또 한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아직 우리가 실망하기에는 좀 이르잖아요. 아직 6개월, 7개월이 남았어요. 맞아요. 반이나 남아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때의 계획을 다시 한번 6월을 맞이해서 좀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남은 6개월을 조금 알차게 보내보려고 일단 노력하고 있어요. 해보려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연말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싹 날씬해진 모습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예.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못 이뤘던 계획들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차분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 동네방네 마실 가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각 지역의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경주부터 갑니다. 경주의 이번 주 키워드는요. 짜잔!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요즘 마스크 밖에서 조금씩 벗기 시작하니까요, 경주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시작이 되면서 경주에 오면 무료할 일이 없다. 진짜 무료하다. 대답이 무료하다. 진짜 이런 거 아닐까요? 경주에서 무료로 하는 거는요. 택시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경주시가 경북 도내 최초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택시 기본요금 무료 지원 사업을 내일이죠. 바로 6월 10일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택시 기본 요금을 무료로 해드린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왜 경주는 도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어촌, 상촌, 농촌 굉장히 멀리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분들은 이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버스도 맞아요. 그렇고 택시가 굉장히 큰 힘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어르신 택시 카드를 발급하는데요. 그래서 1인당 연간 40회 13만 2천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연초 40회분이 최초로 카드에 자동 충전이 되고요. 사용하지 않은 자녀분은 연말에 모두 소멸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올해 안에 빨리 그 40회를 사용을 하는 게 제일 그렇죠. 좋은 거네요. 어디로 가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신청일 기준으로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동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되고요. 어르신 행정카드를 이곳에서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어르신 택시카드 혜택 꼭 잘 챙겨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또 방송을 보이시는 자녀분들은 요 소식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포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의 키워드는요. 50년 만에 최악. 50년 만에 50년 최악. 만에 최악.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 50년 만에 포항이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뭄입니다. 아. 포항시는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영농철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진짜 걱정이 크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일기예보를 하면서 비가 온다는 소식을 별로 전한 적이 많이 없고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지난 1월부터 5월 달에 누적 강우량이 111.3mm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평년의 40%에 불과하고요. 5월 30일까지 파악된 지역 내 저수율은
약 54%에 달합니다. 지난해 73% 대비 약 2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좀 심각하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곧 또 모내기 철이 오기도 하고 지금 여름에 맛있는 그런 과일들을 재배하려면 물을 정말 많이 맞아요. 쓰잖아요. 진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포항시는 어떤 가뭄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하천 굴착이나 임시 관로 매설 등 지역별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농업 용수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한 가뭄 피해로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마실 장소는요. 영덕입니다. 영덕의 이번 주 키워드는요. 새로운 이웃입니다. 오. 새로운 이웃? 좀 반갑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새로운 이웃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종이 잡히기 시작했나? 아니면 새로운 뭐 철새가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요런 뭔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 뭐 베이비 젊은 맞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영덕에 새로운 이웃들이 온다고 하는데요. 바로 20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뚜벅이 마을에서 7주간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일기 참가자들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이 트레킹 걷전 마을이라고 저희가 이전에 만났던 맞아요, 적이 맞아요. 있어요.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났던 그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사실 영덕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노령화되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약간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게 기억이 나면서 그 친구들 잘 지내고 있는가 모르겠네. 그러게요. 이들은 뚜벅이 마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7주 동안 머무르면서요. 창업과 정착을 위한 교육까지 받고요. 앞으로 영덕 명소인 블루로드를 함께 트레킹 해나가면서 자신이 걸어온 지난 길을 되돌아보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영덕에서 함께하게 될 10명의 청춘들은 진짜 본인들의 멋진 청춘의 시간을 영덕에서 보내게 될 거고 네. 반대로 또 영덕의 우리 국민들은 젊은 청년들과 함께 또 다른 바람을 만들 걸로 기대가 되는데 이런 일들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영덕만이 가진 가치를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이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친구들이 그냥 들어와서 뭐 트레킹만 하고 살아보고 떠나는 게 아니라 정착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7주라는 시간이 길기도 하고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느끼고 영덕을 사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청년이 청년을 불러오는 그런 젊어진 영덕을 기대하겠습니다. 영덕. 네. 오. 영한덕, 영덕. 덕도 많아. 괜찮네. 네,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울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울진의 이번 주 키워드는요. 축구장 203개 면적입니다. 축구장 203개만큼의 면적이면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안타깝게도 이번 주 울진 키워드는요. 또 산불입니다. 아이고. 얼마 전에 또 엄청난 면적의 산림이 훼손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대형 산불에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울진에 또 산불이 발생해서요. 23시간 34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피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몹시 크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였잖아요. 이 산불이 또 났다. 그래서 그런 일은 또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아직도 울진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엎친 데 덮친 거거든요. 하루 만에 꺼졌다고는 하지만은 엄청난 양의 산림이나 도시가 훼손이 됐어요. 이거 원인이 나왔나요? 네,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불은 산 옆에 있는 도로가에서 낙석 방지 울타리 공사를 하던 현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난 거라고 하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불티가 날리기 쉬운 용접 작업에는 반드시 깔아야 하는 게 있죠. 방화포가 그 현장에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조심을 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렇게 큰 화재가 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주의를 잘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은 늘 하는 거지만 잠깐의 방심이 이런 큰 화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앞서서 우리 포항이었죠. 50년 만에 최악 가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울진도 뭐 기사를 보니까 평년 대비 강수량의 3% 정도밖에 안 왔다 그래요. 더불어서 3% 건조주의보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이때라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다 건너서 울릉도인데요. 이번 주 울릉도 키워드는
손이 가요? 손이 가입니다. 이거는 오, 하나, 가자. 둘, 셋, 넷.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가 땡땡땡 손이 가요. 이거잖아요. 영석손, 상현손, 자꾸만 손이가 이거. 저도 새우 가잘 좋아하는데요. 이번 주 울릉도의 키워드는요. 손이 가요, 손이 가. 맞습니다. 독도 새우입니다. 독도새우. 너무 좋지. 독도새우는 그 맛을 아는 분들은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독도 새우류 중에서도 대형종인 도화새우라고 합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이 최근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도화새우 30만 마리를 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도화새우가 이 도화가 복사꽃나무, 복숭아나무에 있는 여기 꽃에 있는 하얀색 점들이 여기 머리 쪽에 있다 그래서 도화새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독도새우가 종류가 이 말하는데 침이 나오네요. 여러 세 종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닭새우라고 불리는 맞아. 그런 새우도 있고. 그리고 꽃. 맞아요. 꽃새우라고도 맞아요. 있고 이름도 참 예쁘죠. 예, 30만 마리를 방류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즐길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네. 아니 근데 네. 혹시 안주로 되게 많이 드셨나 봐요. 너무 침을 꼬갈고 갱상기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정말 좋아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행복함 중에 하나가 이거를 맛볼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동해에서 이 도화새우가 무탈하게 자라서요. 우리 상현 위원님처럼 미식가들한테도 알려지고 또 저도 한 움큼 먹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경 인턴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일꾼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상현 씨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 저는 일단 이번 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사실 선거 전에 공천이 너무 속 시끄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렇죠. 뭔가 본 게임 전에 예선전이 너무 치열해서 진을 조금 빼놓고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선거라는 것이 늘 그렇지만 새로운 인물도 좀 보이고요. 아니면 또 일을 잘했던 사람들은 다시 얼굴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하는데 어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조금 새로운 인물들이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함께 뭔가 선거 분위기가 좀 약해서 뭔가 이런 축제 의미가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서로가 느낄 개개인의 의미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6.1 지방선거 어땠는지 그 의미는 한번 되돌아보고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6.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짚어보면서 이 선거 기간 동안 가졌던 아쉬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나가면 좋을까 앞으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요즘은 본캐, 북캐 이런 말이 유행이 시절이잖아요. 이분은 그냥 북캐도 아니에요. 멀티 북캐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원래 본캐는 시사커뮤니학부의 교수님이시고 북캐로는 시사평론가이시자 포항시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대단히 바쁘신 분이에요. 주재영 교수님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거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합니다. 네. 피곤하지만 또 즐겁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랬죠. 그전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이 투표율이 나왔었는데 4년 만에 거의 최하 수준으로 이제 떨어진 이 투표율에서 보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이제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너무 소모적인 선거전을 치렀다. 그래서 이긴 측도 상처가 많이 남았고 진 측도 이제 굉장히 내상을 많이 입은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투표 당선인이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후보를 특정 정당이 냈을 때 그 상대 정당 혹은 그 후보와 경쟁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군에 있는 후보들이
나가지 않는 거죠. 포기가 되는 거죠. 네, 왜 나가지 않느냐? 어차피 여기는 저 사람이 될 건데 안 되고. 저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내가 굳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써서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미리 이제 포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일정 퍼센트 이상의 득표를 받지 못하면은 보전도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무투표 당선인 수가 역대 최고 수치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만큼 어떤 우리의 지방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양극화되어 있다라는 네. 거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후보라도 역량이 있다면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더라도 그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경쟁할 수 있는 이 정치적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지역 정치가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나는 몇 번. 이렇게 찍는 이제 문화가 굉장히 이제 고착화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 지역 사회 정치가 갖고 있는 커다란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사실 있었던 공천 파동, 포항시장 공천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이제 드러났지만 그 외에 이제 시도 단위의 기초의원 공천에 있어서도 굉장히 잡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경주도 그런 경우가 네, 있었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이광덕 시장이 기사회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지역 정치의 병폐, 그럼 결국 정치인들 간의 싸움은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라고 하는 점들을 상기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지역 정치의 좀 고질적인 병폐가 아닌가, 저는 좀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수조사해보니 출마자 약 7,500명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전과자는 무려 1,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평균치의 시민들의 어떤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거든요, 이거는.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죠. 이런 분들이 공천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우리 지역 사회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사실 그 정도의 정보들은 선거 공보물만 꼼꼼히 읽어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민들이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 뽑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뭐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를 차라리 뽑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만 형성이 되면 그 정당에서도 다시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공천을 주면 안 되겠구나. 좀 더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차피 전과가 있든 뭐 음주운전을 했던 그 당에 공천 받으면 적인 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네. 유권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희가 관심을 안 갖고 선거에 임하면 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은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리거든요. 세대는 완전히 바뀌었고 사람들의 어떤 이 인식과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양상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청자들이 안 보죠.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방송 토론에 대한 관심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이러한 기준을 빨리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선거법이 개정돼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그 후보들 간에 철저하게 검증이 가능한 토론의 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수도권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송 토론들을 보면 좀 그런 시도를 하던데, 가령 예를 들면 후보자가 답변을 했을 때 그 한 답변이 최근 여러 언론 보도에 비춰봤을 때 좀 거짓인 것 같다. 그러면 사회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일종의 압박 면접의 그렇죠. 형태인 네.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시청자들이 그래 그거야 내가 묻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지역 단위의 방송 토론들을 보면 그냥 원고대로 이제 사회자는 진행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들도 전혀 긴장감 없이 그냥 나와서 자기 할 말 하고 이 사람이 공격을 해도 이 사람은 답변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말로 끝내버리는 그러한 식의 방송 토론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다 보면은 토론회가 아니라 그냥 발표회 같기도 맞아, 해요. 발표회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그냥 하는 그런 자리인가 보다 라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럼 우리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4년마다 이제 지방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어쨌든 우리가 치러냈고, 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저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응원을 하되 비판적 그리고 견제적 시각은 늘 유지를 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이 부패하지 않으니까요. 정치인들이 저는 특히 지역 정치인들일수록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년마다 이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다음 4년을 바라보고 내가 4년 동안 빨리 성과를 내는 그리고 특히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성과들을 내서 4년 뒤에 다시 당선이 돼야겠다라는 어떤 조바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그런 게 없잖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그런 유혹이 있겠지만 그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 지역 사회의 10년, 20년을 길게 내다보고 지금의 4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 정치와의 이제 주종 관계를 하루속히 좀 해소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특히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중앙당의 공천으로 인해서 모든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은 4년 뒤에는 좀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4년 동안 좀 지역민들이 제대로 좀 후보들을 잘 발굴하고 키워서 4년 뒤에는 지금 이번 선거보다는 훨씬 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6.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에서라도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 스스로 우리 지역의 일꾼을 추천해서 뽑자라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시민후보 선정위원회 김병일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6.1 지방선거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끝이 났습니다. 네, 네. 지켜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경북 전체 투표율이 52.1%였고 그리고 포항이 47%인가 이렇게 50%도 안 돼 투표율이죠. 그리고 이제 당선자들이 지금 당선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20%대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20% 30%대에 당선된 거니까 전체 우리 시민 유권자들로 보면은 10%대의 사람들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 지역민 중에서 10%의 지지를 받고 대변인이 된 겁니다. 이게 대표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제일 큰 거였고요. 그 이제 선정 기준이 첫 번째는 어쨌든 시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공약, 시민 공약을 만들었는데 시민 공약에 대한 자기 견해, 의견, 요게 이제 선정 기준의 하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의 도덕성, 그다음에 활동 내용 그동안에 그다음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약,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 활동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한 거죠. 일단 포항에는 그래도 이제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다수의 시민들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제출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 산업재해와 관련된 꼭 규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 있었고요. 건강권 문제죠. 포항철강공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제 유해 공해 문제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시민에 대한 건강권 조사라고 하는데 건강조사죠. 예, 건강권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례도 있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 생활해서 도움이 되는 조례로 모아서 10대 공약, 시민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기는 했네요. 우리가 보통 공약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시설을 건립하고 어떤 센터를 추진하고 어디를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다양하고 큰 공약들도 있지만 또 그냥 이거는 좀 밀착형으로 뭐 네네. 직업군 그리고 뭐 생활 뭐 이런 것에 맞춰서 좀 작지만 뭐좀 강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실속 있는 공약들이 가득하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래서 궁금해요. 몇 명의 후보가 나왔고 몇 분이나 당선이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박희전 후보와 김상민 후보, 최광열 후보, 그리고 박칠용 후보 이렇게 네 분이 당선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시민후보 선정 과정에서 진행되면서 반성할 점은 너무 선거와 임박해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번에 경험을 했으니까 충분히 평가도 하고 해서 다음 선거에는 정말 일찍부터 이 시민후보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알려내고 시민들에게도 알려내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 부분을 보완하면서 잘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게 시민 후보를 냈는데 정작 유권자분들 중에서는 누가 시민 후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후보를 냈는데 도대체 누가 시민 후보야? 우리가 시민이라며? 이런 네. 생각은 다음번에는 좀 없게끔 그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였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가 진정한 의미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까요? 이제 조금 전에도 방금 얘기했듯이 저는 지방 정치가 정착되려고 한다면 시의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의원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활동하느냐,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제 시의원들이 그걸 못한 거죠.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선거가 진행될 때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정말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잘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잘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시민들은 시의원을 볼 수가 없어요. 예, 뭘 하는지도 몰라요. 공유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강장 걸림돌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 당선된 특히 시민 후보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의정 활동 혼자 하지 마라. 시민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안 진행되는 사안마다 시민들에게 이런 사안으로 이번 의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의견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 시의원이 시민들을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반상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만나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요구를 가지고 시의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의 요구를 시의회에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다시 또 시민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재산인 우리 세비를 이러이러한 부분에 쓰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애정도 생기고 자기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야만 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당선된 시민 후보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름값 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시민 후보라는 이름답게 시민들과 하면 됩니다. 네, 그 정도면은 더도 필요 없고요, 덜도 필요 없어요. 딱 그만큼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예, 저는 이제 시민들에게 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처음 서두 얘기했듯이 투표율입니다. 예. 이건 이제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치가 그만큼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싫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하고 별 관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정치를 불신하고 있다고 선거에 참여 안 하면은 이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가 좋아하는 정치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럴수록 선거에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불신하고 있는 정치의 구조를 바꾸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음번 선거부터는 또는 의정 활동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사심없이 전달하고 꾸짖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의견들을 표출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선거는 끝이 났지만 사실 진짜는 지금부터잖아요. 네. 우리가 뽑은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공약은 잘 지키는지 또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거 우리 유권자들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당선된 분들도요, 선거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그 열의와 열정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해나가야 될 4년, 그 마음 그대로 쭉 열정적으로 이어나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고심해서 찍었습니다. 우리의 투표가 4년 뒤에 성공한 투표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문제연구소도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